자, 12페이지 시험 범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몰랐어? 현대소설 6인가? 7인가? 그리고 고전 산문 6인가 7인가? 그 뭐야? 현대소설하는 쌤이 일단 시험 범위는 크게 잡는 거라고 절대 거기까지 다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시고 오야 오. 오늘 우리반에서 오라고 했어. 올해? 잔등까지? 네. 현대소설 지금 뭐 하는데? 잔등이요. 잔등? 벌써? 저희 반이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예 아이씨 노이번 저희만 잔등 전 거가 뭐예요? 논의하기? 네 그래? 그럼 진도 빼겠는데? 왜 5까지밖에 안 하지? 안녕. 자, 12페이지 보시면 이 가작품, 나작품 몇 개인데 얘는 이제 고전이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 애매하죠. 둘 다 공통적으로 갈래가 뭐였어요? 민요였죠, 민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민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민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평민들의 노래다. 그치? 이거는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평민들의 문학들은 보통은 어떻게 전승이 됩니까? 기록되어 전승됩니까? 구비 전승됩니까? 구비 전승으로 하죠. 자, 근데 우리 소문이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구비 전승이라고 하는 전승 특징 자체가 원문을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뭔가 추가가 되고 첨삭이 되고 삭제가 되고 수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근데 보통은 노랫말들이 점점 더 붙어가는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요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층을 쌓아간다라고 해서 적층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이제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도 민요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전되던 노랫말들을 이제 궁중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첨삭이나 수정이나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요를 공부할 때 이게 해석은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많았잖아, 그렇지? 그게 다 적층성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민요들도 보시면 목소리들이 조금 막 툭툭 튀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평민문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현실에 대해서 살만하다라고 할까, 살기 그지 같다라고 할까? 그지 같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회 현실을,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담고 있겠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형식적인 특징에서는 우리가 민요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와 나작품 모두 다 보이네요. 각 연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죠. 자, 보통 후렴구를 달고 있는 노래들은 민요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 민요에는 이런 후렴구들이 달려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민요의 가창 방식과 연결이 되는데 보통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이 떼창하는 노래들에 이런 후렴구들이 많이 붙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련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를 내가 부른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식으로 다 함께 부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창과 관련해서 후렴구들이 붙어 있을 거다. 자, 이 정도로 민요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가작품 본조 아리랑부터 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역마다 굉장히 많죠. 경기 아리랑이 가장 대표적인 걸 거고, 그리고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뭐 강원도 쪽에도 정선 아리랑 쭉쭉쭉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계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후렴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요 같은 게 우리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 우리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개줘야 돼. 1에서 6연 1, 2, 5, 6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10, 11 이렇게 따로 갈 겁니다. 자, 1연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이씨와 민씨가 함께 있었던 시기가 언제일까? 고종 때. 이씨는 누구? 왕실 왕실, 왕족이겠지, 그치? 민씨는 왜지?
민기, 명성황후, 외척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왕족의 사촌보다는 외척의 팔촌이 더 힘이 강력하다.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외척 세력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외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읽힐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외척이 득세한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을 거고 뭐 뭘로 가든. 자 그리고 나서 이연으로 가겠습니다.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자 장춘단이 어디 있는 동네인지 아세요? 족발 유명한데 장충동이야. 장충동 서울에. 자 거기다가 장춘단을 지어놓고 뭔 짓거리를 했냐면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여러분 혹시 한국사 할 때 고종이 신식군대를 만들었었죠, 그쵸? 총 들고 싸우는 애들, 그치? 걔네들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장춘단 여기다가 이제 만든 거야 공부를. 자, 근데 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식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래도 조선 재정이 지금 파탄이 나는 상황인데 신식 군인들부터 먼저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식 군인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준 거죠. 그때 당시 월급이라는 건 쌀로 줬었는데 구식 군인들이 이제 월급 받아 보니까 위에는 쌀이야. 와 쌀인 줄 알고 좋았는데 한 3바가지 꺼내니까 밑에는 뭐야? 모래야. 못 먹는 껍데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빡이 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뭐예요? 이모군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연 내용은 이겁니다. 신식 군대 창설을 비판하는 내용. 그래서 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모군란 즈음해서 유행했던 노래인가 봐요. 자 여기서 이게 왜 신식군대 비판인가요? 받들어 총만 한다라고 했는데 만이라고 하는 보조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받들어 총 말고 딴 거는 못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받들어 총이 뭐냐면 군인들이 이제 총 들고 있을 때 격리하는 자세야. 총을 들어 올린다, 충성 이렇게 하는 거고 총 있을 때 격리하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신식군대는 뭐밖에 못한다는 얘기니? 경례밖에 못한다는 얘기야. 싸우질 못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오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연 가니까 밭은 헐려서 신장로 큰 도로가 됐대요.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됐대요. 조금 상상을 덧붙여 봅시다. 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이 없어졌어. BRT 정류장을 만든 거야.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오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민들의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왜 사람들의 논밭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졌을까? 대충 시대적 배경 끌어오면은 이때 당시에 뭘 하고 있을 때였죠?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죠, 그죠? 저 신식군대를 창설하는 즈음해서는 우리 그 세국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 쫓겨난 상태였죠. 지금 며느리한테 져가지고 파워 싸우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모군란 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복직시키지, 그렇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개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땅이 필요하니까 그냥 백성들의 밭을 헐고 집도 헐고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 자 그리고 나서 유견으로 보니까요.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읽게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자 공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자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간다라는 말만 놓고 보면 말 잘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한다는 맥락인가. 근데 공동산 간다라고 하는 맥락을 이어보니까 그런 맥락은 아닐 것 같지, 그치? 무슨 얘기일까? 말 잘한 놈은 사기꾼이라고 다 잡혀가고, 그치? 읽게나 잘한 놈은 강제로 징용 당하고, 그치? 그래서 공동묘지 간다, 아니면 죽여버린다, 일하러 간다, 이런 맥락으로 유견이었죠. 자, 그래서 유견에서는 이렇게 백성의 입장에서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1에서 6연까지 내용에서 한번 끊으시라고 했는데 요 내용들을 보니까 요거네요. 그치? 개화 정책을 펼치던 그때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개화기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10, 11연은 1, 2, 5, 6연하고 맥을 달리 할 거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영 달라집니다. 밑에 보세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뺌난다. 우리 이 노랫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겠죠. 아리랑의 지역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이게 0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살만 덧붙인 개념이었나 봐. 그래서 요거는 아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가장 보편적인 가사죠. 그래서 10연의 내용은 그냥 떠나는 임을 원망하는 노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연입니다. 풍년이 왔다 안에 풍년이 와요. 삼천리강산. 얘들아, 삼천리강산이란 것은 우리 조국을 뜻하는 거지, 그지? 응. 삼천리강산에 풍년이 와요. 맥락을 보면 얘들아, 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영 안 맞잖아요. 그쵸? 현재 풍년이 왔다란 맥락이 아니고 풍년이 왔으면 좋겠다를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11연은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다 정도로. 자, 그래서 10, 11연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위에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죠? 보편적인 아리랑의 가사를 갖다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분을 쪼개놓고 요렇게 묶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다? 민요니까 그렇다. 적증성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본주 아리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신고산 타령으로 갑니다. 타령. 보통 뭐뭐 타령이라고 하는 건 다 민요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신고산 우르르르 함흥 차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보찜만 싼다. 자, 함흥 차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구고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고산에 있던 큰 애기가 짐을 싼데 소풍관이 아예 떠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1연 내용. 큰 애기가 어딜 떠나? 구고산을 떠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3면으로 갑니다.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보통 이제 애기들이 배고프면은 좀 땡깡을 피우긴 하지만 발버둥질 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치? 배고프다고 뭐 사달라고 발버둥질 치는 거 몰라도.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양산도만 한다라는 얘기는 노래만 부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연의 내용은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애가 밥 달라고 발버둥질을 친대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발버둥질 친다라는 걸 보니까 밥을 굶은 지 꽤 됐나 봐요. 가난한 생활상을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영감님은 이러한 생계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두 가지 궁핍한 생활상 그리고 생계에 무관심한 영감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연으로 갈 거예요. 10연으로. 자, 10연부터 갑니다. 상개불 큰애기 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자, 10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도 큰애기인데 지역이 다르죠? 어디에 있는? 상개불에 사는 큰애기. 뭐 한대요? 떠난 님을 기다린대요. 자, 지금 1, 3, 10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5연을 보면 정드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지금 시상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 느꼈어요? 1, 3, 10은 얘들아 큰애기와 다른 아이 얘기잖아. 그치? 다른 영감님 얘기인데 5연은 내 이야기지, 내 이야기. 그치? 예. 자, 그래서 우리 1에서 10연 내용은 요거랑 똑같아. 요거야, 요거. 뭐예요? 어떤 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생활. 이러한 것은 이거는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5, 9, 11, 12는 화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5연으로 보면 정드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자, 봉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중국에 실제 있는 동네입니다. 중국 동네야, 중국 동네.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드님과 함께 산나물 따러 갈까? 먹을 게 있으면 산나물 캐러 갈까? 너희 두릅 이런 거 먹니? 주면 먹겠지만 굳이 그걸 찾아 먹진 않잖아. 그치? 머위 이런 거 따다 먹을 거야? 잔데 이런 거 먹을 거니? 안 먹을 거잖아. 그치? 예. 가난한 생활이네요. 그리고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우리 오빠 어디 갔어요? 중국 갔어요. 그치? 중국 갔어요. 자, 그러면 5연은 화자의 가난한 생활 그리고 오빠가 떠나간 상황. 그러면은 위에서 봤던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 모습이 화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 그치? 예. 그리고 나서 9연으로 갑니다.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 자, 바람 많은 세파에 내 몸이 부대낀대요. 걱정 구름은 언제 면하지? 라는 얘기는 걱정이 많다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네. 역시 화자의 이야기고요. 시름이 많다. 5연하고 묶어서 읽어보면 가난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 상황에 대한 걱정, 시름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1연으로 갑니다. 독수리가 날뛰자 병아리가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는 간 곳 없구나.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 아까 5연에서 정드님 데리고 산나물 따러 갈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임 데리고 산나물이나 따볼까라고 했는데 여기 11연 보면 우리님이 또 어디론가 갔어. 그치? 이미 여러 명인 여자일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예. 아니면은 그때 같이 데리고 가볼까 했던 님이 떠나간 걸 수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님이 떠나갔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구고산 큰애기 떠났죠? 상개울 큰애기 떠났고요. 오빠 떠났고요. 화재 임도 떠났죠. 다시 11연 첫 번째 행 보세요. 독수리가 날뛰자 병아리가 간 곳 없대. 지금 떠난 사람들이 뭘로 빗대어져 있습니까? 병아리로 빗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야? 독수리 때문에 떠난 거야? 독수리 때문에 떠난 맥락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1연 역시 화자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떠났어요?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왜 떠났대요? 독수리 때문에 떠났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찾아야 돼. 타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중국까지 떠나게 됐던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제일 많이 떠돌아다녔던 시기가 언제니? 일제강점기지. 일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연 불영청진 가시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시님 언제나 오나. 여기 12연을 보니까 얘 화자는 지금 이미 여러 명인가 봐. 어떤 님은 불영청진 갖고 어떤 님은 죽어버렸대. 그지? 12연은 이제 화자의 인들 어떤 상황? 떠나거나 어떻게 된 거? 죽거나. 자, 그러면 우리 5, 9, 11, 12연은 지금 화자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1, 3, 10연에서 얘기했던 사회상의 모습과 지금 그대로 가죠. 그지? 그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위에 사회 때문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실제 사례로서 보여준 거야. 그지? 응. 야, 요즘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산다더니 내 옆 사람도 그러네. 이런 맥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본조 아리랑보다는 시대적 배경이 조금 뒤로 가는 작품일 것 같고요.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민요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15페이지 잠깐 보세요. 15페이지. 민요 사설을 장내연술과 장외연술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장내연술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털어놓는 서술 방식이라면, 장외연술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 상황을 전달하는. 찾을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 얘도 지금 요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본자리랑 1, 2, 5, 6은 사회 비판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싹 다 뭐가 돼? 장, 외연술이 된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10, 11년은 떠난 임을 원망하고 풍요로운 삶을 소망한다. 소망한다는 건 자신의 소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장, 내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그대로 사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 3, 12 장외가 될 거고. 그죠? 5, 9, 11, 12가 장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번의 정답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몇 번? 5번. 12번은 장외가 아니고 장내로 가셔야 돼. 그지? 응. 자, 1번부터. 가나의 공통점 적절치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죠. 자,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해당 세계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얘들아,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은 본조 아리랑에서 드러나긴 해. 근데 얘도 앞에 말이 틀린 거야. 잘 봐. 풍요로운 삶, 풍년이 들길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4번에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얘는 가, 나 둘 다 땡인 거고, 뒤에 말은 가만 맞는 말인 거죠. 다음 2번.
보기와 관련지어서 가액 1, 2원을 이해하려. 아까 얘기했던 조고 외척 세력이 득세하던 시기 이모군란이 벌어졌던 그러한 사회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일시사촌이 되지 말고는 충성을 바칠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뭔 헛소리요. 다음 3번 A부터 E에 대한 표현상 특징입니다. 표현상 특징. 자 1번 성격이 비슷한 두 개 상황을 나열하여. A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며.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2번 B 동일 구절 반복 염원한 상황 풍년이 왔다는 풍년이 와요. 삼칠강생 풍년이 와요. 해결되겠죠? 자 다음 3번에 C 어린아이 영감님 공통된 요소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다음 4번 D 성격이라는 두 개 상황을 병치 정드님 데리고 산나물 캐러 갈까 우리 오빠 공천차를 탈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5번에 이 자연물 모습과 인간사를 나란히 독수리가 날뛰자 병아리 그지? 결국 내 이미 떠난 이유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쫓겨난 거였잖아 그치? 그럼 슬픈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조알이라든지 신고산 타령이 있던 얘들아 다 병치 구조로 볼 수 있어 하나하나의 그때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볼 수 있잖아 그치? 얘네들도 사례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병치 구조로 볼 수 있겠다. 되셨으면 16쪽부터 다 풀어왔죠? 갑니다. 1번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이죠. 섬세한 어조, 섬세한 어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얘들아 2번 잠깐 보시면 삼음보의 정형적 율격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요는 삼음보를 기반으로 가죠. 민요의 특징이야 삼음보 율격은 그지? 자 다음 2번입니다. A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번 비종 대살구 겉보기에는 와 하는데 실상 까보면 맛없는 거 더럽게 신 거 그지? 자 다음 3번에 비에 나타날 화자의 정서 뭘 잃었어요? 집을 잃었죠. 밭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충 봐도 얘들아 고향 얘기하는 것들이 정답일 것 같지 그지? 자 하나씩 보자. 1번부터 아픈 능력 뼛속 깊이 묻어두고 나락천 아득히 누운 낙동강 아 너였구나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맨 고향의 핏줄은 자 이게 뭔 소릴까?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맨 고향의 핏줄이래. 제목은 낙동강이고 그럼 낙동강 가서 뭘 느낀 거야? 고향의 핏줄을 느낀 거지. 그지? 고향에 대한 뭐 감격스러움. 그죠? 1번은 지금 상황이 완전 반대로 가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쁜 거잖아. 그지? 다음 2번 향수죠. 고향을 먼 반도에 뿌리치듯 버리고 나와서 끝났네요. 고향을 버리고 나왔대요. 그죠? 다음 3번 고향으로 돌아가겠대. 평생을 이웃과 같이 살아야 알게 되는 것이 고향인데 나는 떠돌며 살았구나. 고향길을 가리다. 2번 작품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3번을 얘기할 수 있겠지. 2번은 고향을 버리고 나온 거고 3번은 고향을 버리고 나와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는 거잖아. 그치? 고향을 뺏긴 상황들이 아닙니다. 다음 4번 보시면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일 것이고 달빛은 쌓일 것이고 고향집 마당기 바람은 잠을 잘 것이고 과거 회상이죠 그냥 고향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는 거잖아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보세요. 고향을 찾아 무얼 하리 고향 뭐 한다고 찾아 그럼 고향 버리자는 얘기인가? 그 다음 봐 일가 흩어지고 집 흩어졌는데 뺏겼죠. 그지? 그래서 5번. 딱 4번입니다. 설명 적절한 것은 3번.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건 여기 11년으로 근데 사실 희망이란 말보다는 그냥 소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농무, 신경님의 농무. 우리 이거 많이 봤던 작품이죠. 그쵸? 자, 농무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로 갑니까? 7, 80년대 여기서 훅 뒤로 가 그치? 훅 뒤로 가요. 7, 80년대 우리 농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들이 도시로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촌이 황폐화되고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끝에서 셋째 줄.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요거. 그죠? 신명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자,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 시대적 현실, 시적 상황 비판, 부정 현실의 모습, 직설. 정답은 5번. 자, 5번에 역설적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아마 요거를 낸 선생님은 이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냈겠죠? 잘 보세요. 역설적 상황과 역설적 표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첫 번째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표현법을 배울 때 역설법이 역설적 표현인 거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문학이론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꼬였어요. 좀 꼬였어. 역설적 상황을 우리가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독스거든. 모순. 그치? 근데 이거를 좀 약간 학자들이 옮기면서 꼬인 것 같아. 역설적 상황은 보통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 무슨 얘기냐면 상황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반어적으로 나타낼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분 좋게 설렁탕을 사왔어요.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운수 좋은 날. 그치? 역설적 상황이잖아. 반어법이잖아. 보통은 역설적 상황이라 하면 반어로 가. 그럼 우리 논문에서는 아까 반어 얘기했잖아. 어디?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신명이 난다고 표현했잖아. 표현과 상황상에 모순이 생기죠. 그죠? 근데 우리 본조아리랑에서는 반어법 없다. 그쵸? 표현과 상황 사이의 모순이 없다. 됐어요? 그래서 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표현을 함께 고려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고, 역설법,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에 이미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5번에 5번이었고요. 6번으로 가면 보기와 가장 적층성 얘기하고 있네요. 자, 선지 구성을 잘 보세요 얘들아. 1번하고 5번하고 묶어봐봐. 두 선지가 지금 모순이야. 그치? 이해돼? 봐봐. 전체 주제와 이질적인 연이 포함이 된다. 이게 동그라미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가 불가능하잖아. 그지?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게 동그라미면 이질적 여포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적중문학은 5번의 특징을 가져가죠. 그쵸?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음 7번. 일형과 보기, 현실 인식 및 표현하는 방법의 공통점. 자, 1연에서 얘기하는 건 비판이었죠. 보기를 한번 볼까요? 한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서리 맞은 전팔이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얘들아, 우리 이거 두터비가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이렇게 생겨먹은 사설시좀 몇 번 보지 않았니? 그지? 그거의 다른 버전이야. 내용 똑같아. 주제도 똑같아. 봐봐.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굴이 떠있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쩍 뛰어 내렸다가 자빠지거나
모처럼 날쌘 내일 희망정 행여 둔자 이런들 어열질 뻔하기란 뭔 얘기. 두꺼비가 팔이 물고 으쓱으쓱 하고 있었어. 근데 저 멀리 매가 날아가는 거야. 그거 보고 지 혼자 자빠진 거지. 그래놓고 끝까지 지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파리는 뭐? 백성. 두꺼비는 탐관오리. 백성굴은 중앙관료 또는 뭐 임금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하나씩 보자. 1번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얘들아, 우리 두꺼비 이야기에서는 약육강식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거 외척 세력 비판은 약육강식의 맹가는 조금 다르지, 그지? 예. 다음 2번 대상을 희화화, 아리랑에서 희화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다음 3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풍자의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3번 두시고. 다음 4번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 대비 우리 아리랑에서는 외척 세력과 왕족이야.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인지 몰라. 그죠? 다음 5번에 현재 상황에 있는 그들을 제시해서 허울뿐인 개혁에 대한 비판. 얘들아, 우리 두꺼비 얘기는 개혁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자, 우리 풍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는 해학의 비판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풍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우회적인 비판, 돌려가기를 풍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본조 아리랑을 얘들아 해학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 해학성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걸로 보면 풍자는 X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뒤에 걸로 읽었나 봐, 풍자를. 그지? 그럼 얘는 돌려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보는 건데,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본조 아리랑 얘들아 우회적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해학성이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 8번 본조 아리랑 적절치 않은 건 4번이죠. 다음 9번에 비판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탐관오리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10번에 가마 중 보기와 가장 유사한 거. 여기 보기 밭을 꽃이 비른 동무들아. 끝났네요. 3번이죠. 그지? 더 읽을 필요도 없어. 다음 11번 다의 내용으로 볼 때 그거네요. 터전 이런 거. 정답 4번. 다음 12번의 표현 방법과 태도가 다와 가장 유사한 것은 여기서는 뭐 얘기해야 될까 얘들아? 일단 대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밭이 헐리고 신정로는 만들어지고 집은 헐리고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대조까지. 대구 대조. 그러면 12번에 1번. 다음 13번 밑줄 친 부분 중 윗글 후렴구와 가장 유사한 거 얘들아. 윗글 후렴구와 가장 유사한 거. 윗글에서는 후렴구가 전체적인 내용과 지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이질적인 후렴구 찾으라는 거야. 정답 5번. 청산별곡은 전체적으로 슬프죠. 그지? 시름이 많대요. 근데 얄리얄리 얄랑성 전혀 안 어울리잖아. 그치? 그래서 5번. 다음 14번 지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 적층 구비전승된 구비문학 얘기고요. 다음 15번 기억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기억이 어디 갔어? 밭은 헐려서 신정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죠. 이거 맞죠? 네, 고향을 이런 거죠. 터전은 이런 거. 정답 1번. 아까 봤던 그거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싹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음 1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다 정답 2번.
동일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얘들아 뭐라고 했어? 적층문학이라고 했잖아. 그치?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씩 덧붙은 거야. 잠깐만 16번에 5번 얘들아 대우법 찾을 수 있어요? 대우법 어딨어? 없다고? 16번에 2번이라니까? 정신 차려. 어디 있어요? 이씨에서 이씨! 민씨 왕족과 외척이잖아. 또 신장로 정거장 이것도 대우잖아. 재판소랑 공동산도 대우로 볼 수 있지 않니? 그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다음 17번 적절치 않은 거. 2번 비판이죠. 비판. 18번 거리가 먼 거. 3번. 다음 19번의 표현상 특징. 2번. 자 1번부터 민중들과 유리된, 유리라고 하는 건 얘들아 떨어진, 괴리야 괴리. 다음 3번 점층 반복된, 대화체 없고요. 감정이입도 없고요. 다음 20번 A에 대한 설명 틀린 거. 4번이죠. 방어는 없습니다. 다음 21번에 현실인식과 상반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다에서는 기하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럼 기하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몇 번일까? 5번? 개화를 긍정으로 보라니까? 5번에 개화가 어딨어? 2번 우렁차게 토하는 기디역 소리에 얘들아 요 시기 때는 근대국어 시기야. 국영어가 생기기 직전에. 그럼 국영어만 시켜서 읽으면 돼.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뭐가 기차겠지. 제목 경부철도의 노래잖아.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니 빨리 부는 바람이 형새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무슨 얘기야? 새보다 기차가 훨씬 더 빠르다. 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2번. 다음 22번 속빈 가항정. 3번 다가 이모군란 그 신식군대 얘기였죠? 아닌데? 잠깐만. 2번 미안. 22번이 2번. 다음 23번입니다. 생략된 일부이다. 윗글 중 드러나는 현실과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상황은 얘들아 정거장 짓는다고 고개가 다 없어지고 있네요. 그쵸? 터전을 잃어가는 모습 찾아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다음 24번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기본적으로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민요들은 요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선후창 방식으로. 그치? 가창 방식과 관련된 거고요. 정답은 5번. 다음 25번에 가라를 A, 말을 B라고 봤을 때 그러면 끊어가면 A는 얘들아 사회의 모습이고 B는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죠? 정답은 5번. 응? 반대로 가야 되잖아. 설명이 A, B가 뒤집혀야 되잖아. 근데 왜 1번이 맞아요? A, B 모두 우리 민족에 애창하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아리랑이니까요. 아리랑이니까 얘들아. 됐어? 자 26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자 동신과 잠깐 볼게요. 범을 보고 개 그리고 봉을 보고 닭 그린다. 문명 개화하라 하면 실상일이 제일이라. 이게 뭔 소리일까?
자 봐봐. 호랑이 보고 개를 그린대. 봉황을 보고 닭을 그린대. 그럼 제대로 한다는 얘기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응. 그러면 윗글에서 얘기했던 맥락하고 이으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야. 뭐가? 신식 군대가. 뭐가? 개화 정책이 사회 현실 비판이잖아. 오케이? 그럼 정답은 5번. 오늘 할 게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의 가리가 없을까? 잘하시죠? 덥니 얘들아? 아니야? 아니 저도 창조 쉬는 시간이네.